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님의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구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팔방미인 2, 팔방미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세 번째 진행하는 날입니다. 자, 일단 팔방미인 하기 전에 물린 개미님들을 위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물린 개미님들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요즘? 제일 궁금한 거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아니겠어요? 네. 그중에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 2차 전지주들을 갖다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각 회사들의 로고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필 에너지거든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요 종목들은 사실상 실적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 종목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종목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라인을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뜨뜻미지근한 거죠.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통쾌하게, 상쾌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연구대표 왈, 대시세 낸 종목은 1년 6개월간의 하락 조정과 바닥 짜기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왜 대시세를 갖다가 얘기를 했었죠. 네. 바닥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1,200원짜리가 뭐 만 원, 뭐 16,000원까지 올라왔다든가 이런 것들 많이 구경하셨었죠. 그런 것처럼 대시세라는 거는 뭐 5배, 우량주 같으면 5배, 그다음에 개별 종목 같으면 10배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제 대시세라고 하죠. 근데 2차 전지들은 사실상 대시세를 다 내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만 하더라도 10만 원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5배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대시세라고 볼 수 있죠. 즉 대시세를 낸 종목은 몇 년? 1년 6개월간. 외워두셔야 됩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대시세를 낸 종목은 1년 6개월간의 하락 조정과 바닥 다지기가 필요하다.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처하는 능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공식이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외워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2차 전지의 3대 변수가 뭘까요? 정책 변수,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출하는 이런 내용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쪽에 대한 정책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원을 좀 약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동안에 지원해줬던 것들이 좀 막힐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변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의 3대 변수 중에서 또 판매량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정책적인 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전기차 판매량이 확 분기마다 달마다 확확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요즘 테슬라가 주가가 그 돈나무 언니가 매수를 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떨어졌죠.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다가 금리는 어때요? 금리는 또 금리나 언제 할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뒤로 밀레이되고 있죠.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3대 변수가 사실상은 다 별로 안 좋아요. 2차 전지한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2차 전지가 이 변수들을 꿰뚫고 올라올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가격이 싸지거나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이라는 차들 있죠? 네. 내연기관이라는 차들, 예를 들어서 경유면 경유, 휘발유면 휘발유,
이런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격이 싸져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없겠죠. 보조금을 빼고 나면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속도입니다. 속도인데 충전하는 속도 이런 것들도 짧아져야 됩니다. 뭐 30분 동안 충전해서 몇 킬로를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그 휘발유 넣고 경유 넣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또 토탈 해봐야 3분 정도면 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속도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또한 충전 시간에 비해서 달리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몇 킬로까지 간다? 뭐 이런 것까지도 속도 시간에 비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결국 이 3대 변수와 함께 차량에 대한 가격이나 속도나 시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즉 내연기관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만 이제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보조금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2차 전지는 그때까지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우리 실예를 볼 수 있는데 현대차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를 다시 개발해 나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동안에는 전기차만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는 전기차가 늘어질 것 같거든. 사업이 늘어질 것 같아. 그렇다고 지금 전기차 딱 내놓는다고 해갖고 막 불티나게 팔리는 것도 아니고 침체가 있다 보니까는 여기 전기차 침체에 징검다리 모델 나우 부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요거 네. REV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전기차 완전한 전기차 가기 전까지 요걸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차가 작전상 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포드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그 완성차 업계들이 전부 다 작전상 변경을 외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2차 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여기 보면 제네시스가 2025년에 전기차로만 출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계획을 틀어서 하이브리드 출시도 검토하면서 바로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KG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행거리 연장형으로 바꾼 것은 당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바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라는 걸 완성차 업계가 확인시켜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전상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배터리만 들고 있다고 배터리 관련주만 내가 들고 있으니까 충분히 될 거야? 그거는 장기전이라는 얘기죠. 장기전. 장기전에 대비해서는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 속 타잖아요, 이거. 진짜 저 스트레스 만빵으로 받죠. 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재밌는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매일경제 신문을 보니까 여기에 딱 나오는 내용이 미워도 다시 한번 개미들 2차 전지 은행 ETF에 물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개미님들이 2차 전지 쪽을 갖다가 물타기 했다는 얘기예요. 왜? 왜? 싸졌으니까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싸졌으니까 자기가 매수한 가격보다 월등히 싸졌으니까 여기서 물타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물타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타기 한 분들에게 쓸데없는 짓을 했느니라. 쓸데없는 짓을 했느니라. 오, 너무 공격적인데요. 예. 연구대표 명언. 물타기는 쌀 때가 아니라 상승 전환 신호가 나타나야 물타기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연구대표의 명언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식을 매수했는데 떨어져. 물타. 또 떨어져. 물타. 또 떨어져. 물타. 이거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하느냐? 상승 전환 신호가 나타날 때. 그때 매수하면 물타기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것만 외워두시면 절대 손해볼 일이 적어질 거고 손해 본 것도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네. 자, 이 명언을 어길 때는 어떻게 되냐? 머리털 다 빠지고 여기 보이시죠? 원형 탈모. 시간 절약도 될 겁니다. 아시겠죠? 꼭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은 2차 전지들을 물탈 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혼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타기를 잘못했느니라 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다음 2차 전지 대략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그래서 연구대표 2차 전지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데 자 2차 전지 장기 성장 펀더멘탈은 충분하다? 맞아요.
장기 성장 펀더멘털은 충분해요. 다만 뭐가 문제죠? 조금 전에 현대차가 작전상 변경을 했듯이 작전상 후퇴는 아니고 변경이에요. 네. 변경을 했듯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 성장 펀더멘털은 충분해.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유명세를 탄 분이 3년을 기다려라 얘기하는데 이거 3년 기다리는 분들은 기다릴 수 있겠지. 근데 이 3년 기다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시점에서 들어가 갖고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거기서 물타기를 내가 잘못했어 하는 분들은 얼른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왔다가 제대로 된 시점에 매수를 하면 돼요. 지금은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 자, 그럼 2차전지의 실적은 1, 4분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3원계형 모델 수요 감소 때문에 셀과 양극재 모두 외형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셀과 양극재가 모두 외형 감소되면 음극재는요 똑같습니다. 다 모두 다 외형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전지를 지금 외형 감소 중인데 여기다 대고 막 그 물타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확실한 자리를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래?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정리를 해봤습니다. 3분기에 2차 전지가 바닥 따지기를 진행할 겁니다. 바닥 따지기 진행하고 상승 전환 신호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예측을. 이때부터 물타기를 준비해야 돼요. 이때부터. 3분기부터 준비를 해라는 얘기예요. 3분기부터 막 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3분기면 어디입니까? 3분기면 7월에서 9월까지죠. 네. 그 사이에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몇 월이에요? 4월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죠? 마음고생하려고 여기서부터 물타기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 4분기입니다. 신호 나올 거예요. 4분기부터 확실한 신호가 나올 건데 그 신호 나온 종목들부터 대세 상승 시작하는 종목들을 매수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3분기에 제가 왕창 사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준비를 하라 그랬죠. 미리 사 있던 분들 물타기 하는 것도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고 지금 4월 달에 3월 달에 미리 물타기 한 분들 빠져나왔다가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들어갈 시점은 어디라고요? 4분기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앞당겨진다면 제가 3분기에 다시 강의를 할게요. 이 시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어떤 종목들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대체 2차 전지 대략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바닥 따지고 상승 전환하는 시점 2024년 하반기 하반기 중에 4, 4분기 접어들면서 사인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해됐죠? 네. 이 2차 전지주들은 4, 4분기에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형주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갔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뒤통수를 때리고 배신을 했던 종목들이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삼성 SDI. 자, 여기 적힌 가격이 뭐냐면 이 종목들이 돌파를 시도할 때 여기 보면 45만 원, 포스코 홀딩스는 에코프로 BM은 30만 원, LG 에너지 솔루션은 42만 원, 삼성 SDI는 45만 원하고 50만 원. 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상승 전환 신호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네네. 물론 떨어지다가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 신호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이 반등 신호가 나오고도 상승 전환 신호가 나오고도 또 떨어진 다음에 몇 개월을 또 고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업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왕창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는 확실한 이게 뭐냐면 저항선입니다. 이 확실한 저항선, 이 매물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저항선을 뚫을 때, 이 뚫을 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야 떨어졌을 때 이 싼 가격에 매수하면 좋잖아. 맞아요. 싼 가격에 매수하면 좋은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쏘구면 어떡할래? 쏘가서 또다시 떨어져 갖고 6개월 기다리면 어떡할래?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는다면 이 시점에서 조금은 선취매가 가능할 겁니다. 만약 2차 전지가 없는 분들도 선취매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있는 분들은 물타기도 조금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 신호 사인을 잘 기다려야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들어갈 자리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라인대입니다.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45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상승 전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BM도 30만 원 돌파하면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들을 다 세이브 해놓고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지의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사이에 바닥권에 올 때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하나 살짝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는 선취가 가능하다. 이제 대략 어떤 시점인지 알겠죠? 3, 4분기는 대기를 해라. 혹시나 선취매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4, 4분기 접어들면서 사인이 나올 것이다. 확실한 신호는 이런 라인을 돌파할 때가 본격적인 2차 전지의 상승이다. 2차 전지의 상승이다. 상승 신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2차 전지들은 다 쓸모없나? 다 매도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일부라도 매도해갖고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될까? 4, 4분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일부라도 현금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2차 전지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옴짝달싹 못해서 다른 것들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번에 반도체주들 막 화랑이라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이걸 고스란히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있어. 왜? 2차 전지에 묶여 있으니까. 만약에 요번 파트에서 또다시 다른 섹터가 올라간다면 이런 것들을 사고 싶으면 아직도 2차 전지는 4, 4분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2, 4분기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정리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수익 좀 보고 다시 가는 것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럼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봐야 될 연구대표의 원픽은 없어요? 하고 물어본다면 제가 준비했지요. 2차 전지의 원픽 하나 딱 준비했습니다. 딱 하나요? 딱 하나입니다. 더도 들도 말고 딱 하나입니다. 힌트는 벌써 드렸고 자 무슨 힌트요? 수주 팡팡 터지는 필 에너지 수주 팡팡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게 삼성 SDI하고 수주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미 공략해서 수익 매도를 성공을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나왔어요. 재매수 대기 중인데요. 자 사실은 이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1월 13일 날 SBS랑 같이 해갖고 동자아트홀에서 강연회를 했어요. 네. 이때 리스트에 담겨 있던 종목입니다. 그 강연회에서는 내용은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서 이거를 틀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네. 신규 상장 직후에 한 달 만에 이루어진 무상증자. 핵심은 무상증자라고 돼 있어요. 증시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어떻게 신규 상장 종목이 한 달 만에 무상증자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무상증자 100%를 진행하고 물량이 2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상장 주식수가 적다. 요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상장 주식수가 적어요. 네. 대주주도 무증으로 물량이 2배가 됐어요. 네. 무증을 통해서 대주주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방식들을 우리 증권가에서는 흔히들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네. 여기에 향후 3년간 실적도 퀀텀 점프 수준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향후 3년 동안 엄청난 수주를 해낼 건데 대주주가 무증을 해갖고서 2배가 되면 누가 더 부자가 됩니까? 개미들이 부자가 돼요. 대주주가 부자가 됩니까? 대주주가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필 에너지의 비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영업이익은 좋지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2023년에 보여줬던 그 실적에 대비해서 완전히 반토막의 토막 이런 식으로 토막이 났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필에너지는 완전히 실적주라고 봐줘야 됩니다. 퀀텀 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24년도 엄청난 실적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2차 전지에 모두 엄청난 급등을 보인 뒤에 폭락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1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졌죠. 네. 네. 그런 거에 비하면서 필 에너지는 이게 신규 상장된 다음에 첫날부터 올라간 게 없어요. 첫날 올라간 신규 상장 개념 때문에 올라갔다가 무증 때문에 한 달 후에 떨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반짝 한번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갖고 있어요. 2차 전지 폭등할 때가 7월이죠. 7월이 최고점 찍었는데 얘는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요. 2차 전지는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얘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올라갔던 종목이죠. 여기 보시면 목표치를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놨어요. 1월 달에.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자, 잘 보시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매출을 한번 보시죠. 요것만 한번 보시죠. 2023년 매출이 1942억, 영업이익은 129억. 2024년에는 3,425원으로 25억 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보이죠? 영업이익은 280억 원이고요. 2배의 퀀텀 점프. 25년에는 매출이 5천억, 2027년에는 7천억입니다. 즉 지금 2천억이던 회사가 7천억으로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 따라서 수주 사이클 초입에 들어갔고, 배터리 게임 체인저의 필 에너지가 당연히 장비 선점 시장의 주도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조 원 수주 사이클에 들어갔다. 올해 아마 수주가 벌써 3천억 돌파했으니까 1조 원 수주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필 에너지의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을 하려고 그랬을 때 주봉이었습니다. 주봉이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시전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목표치 보셨죠? 35,000원?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 상장이 됐다가 폭락했다가 얘는 뭐를 했다고 그랬죠? 무상증자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규 상장이 됐는데 신규 상장되는 시점이 하필이면 2차 전지들 떨어지는 시점에 했기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꾸로. 네.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제가 저기 이 라인까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신규 상장일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봤더니 제가 강연의 날이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모아놨더니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2만 원이나 2만 원 아래에서 모아놓은 게 3만 5천 원까지 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떨어졌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2차전지 고점 찍을 때 추락한 종목이라 수혜 1도 못 받았던 종목이다. 0도 못 받았던 종목이다. 이제 첫 신호 나오고 이렇게 조정받고 이제 대세 1차 상승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세 2차 상승의 신호로 가게 될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필수적으로 봐야 될 거고, 자, 필에너지가 첫 상승 신호가 나온 시점이 아까 여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차트가 너무 좁다 보니까 제가 좀 확대를 시켜봤어요. 여기입니다. 요거. 네. 여기 폭락해갖고 첫 신호 나온 시점. 네. 그 시점을 제가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본 겁니다. 그게 여기예요. 그리고 나서 싸게 모아가는 바닥 다지기 구간을 보인 뒤에 이 신호, 여기 신호. 이렇게 나오면서 폭발적인 대량 거래와 함께 급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일봉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호를 보인 건 주봉상으로 보면 바닥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왔어도, 쉽게 해서 2만 원 아래에 있다가 3만 5천 원까지 올라왔어도 바닥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면 되는데, 필에너지 오늘 그 4월 16일 날 종가가 25,200원입니다. 25,200원. 아싸, 싸졌다. 싸졌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히려 싸졌기 때문에, 지수 폭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싸졌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제가 신호를 써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치를 써놨습니다. 아까 봤던 강연에 준비했던 1차에 보여드렸던 이 목표치하고 다르게 단기 A, B, C, D를 냈는데 35,000원, 4만원, 45,000원, 5만원까지 D자리까지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종목이 아까 오늘 종가가 얼마나 그랬어요? 25,200원이네? 그러면 이게 5만원까지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 베이스의 수익이 나오겠죠. 충분히 가능있고 수주가 그만큼 팡팡. 자, 2차 전지가 못 올라간 이유가 뭐죠? 미리 땡겨 썼잖아. 실적도 땡겨 쓰고 그 다음에 실적이 엉망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필 에너지는 그게 아니잖아. 이제부터 화랑으로 가는 거잖아. 얘는 수주가 1조 원 정도를 받아들이는 거잖아. 실적은 가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고 빵빵빵 2차 전지들 약세 때문에 빵빵빵은 안 올라가니까 25,000원 전후부터 꾸준히 잘 받아나가면, 위로 말고 아래쪽으로 받아나가면 평단가를 싸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필에너지는 지금부터 싸지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25,000원. 우리가 좋은 종목이 나와서 추천을 하면은 이게 이 종목을 잘 보시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한 방에 가물치처럼 매수를 합니다. 한 방에 덥석 물어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밑으로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2만 원 오면 엄청 좋죠. 엄청 저평가된 가격이니까. 이때도 저평가돼 있었으니까. 근데 2만 원은 안 올 거예요. 근데 25,000원부터 아래로 차분히 보면서 매집을 해나가시면 나중에 이 목표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차례로 35,000원도 가고 4만 원도 가고 5만 원도 갈 수 있으니 올해 내가 버틸 수 있으면 큰 수익을 보는 거고 올해 못 버티면은 단기적으로 반복 매매 4848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에너지 너무 좋은 기업 같습니다. 말씀만 네. 들으면.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